자, 앞으로 전개될 상황 중에서 지금 좀 섬찟섬찟해지는 건 사실은 뭐냐면, 자, 이 영국, 남아공 이런 데서 지금 변종 바이러스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입됐다 이 사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앞으로 코로나19 현재까지 진행된 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전파력은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질병의 감염 질환의 심각성을 나타낼 때 쓰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파력이거든요. 네. 얼마나 잘 감염되냐. 예. 그거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보고로는 어느 정도 높냐 하면은 이제 재생산 지수 개념으로 우리가 0.4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기존의 코로나19가 감염시키던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0.4명 더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좀 높다. 근데 더 세거나 더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 영국 쪽의 데이터로는 그 심각성, 질병의 심각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의 데이터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감염을 일으키면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중환자실 입실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변종이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 백신 뭐 여러 종류 있습니다만 일단 백신으로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백신이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신 점들이죠. 변종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항체 치료제라던가 또는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 결과 보고로는 아마 백신으로도 보호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주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백신을 맞고도 변종을 제어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변종이 분명히 기존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높은 건 사실인데, 예. 전체 스파이크 단백의 변이가 일어난 부분은 대략 한 1%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파력을 높이는 정도의 어떤 변화 또는 적응은 성공을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개발 중에 있던 항체 치료제라던가 또는 백신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네. 백신 회사, 영국 회사 우리가 이제 채택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 CEO가 우리 성과 100%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댓글이야 다 우리 같이 뭐 모르는 사람들이 나왔을 텐데, 뭐 장사 속으로 뻥치는 거다, 뭐 별 얘기가 다 많아요. 그 보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예. 그 데이터가 일부 나와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성공 100%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장사 속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많이 얘기를 주시는데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본인들이 개발한 백신에 대한 이득을 챙기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공급 가격도 백신당 4,000원 정도로 그냥 책정을 해서 거의 무상에 가깝게 풀겠다라고 했던. 돈벌이용으로 안 한다고 1,000명을 아예 해버린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본인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섣부르게 거짓 데이터를 발표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그동안 했던 임상실험 데이터가 좀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데이터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